글로컬 이슈에서 가부장제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 논란부터 추석 성묘객들을 위한 벌쏘임, 진드기 피해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맞아 서울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전국의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장터 축제가 열렸습니다. 결혼 이민자와 함께 추석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다문화 가족 송편빚기 행사가 용산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163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0.1% 증가에 그쳤지만 외국인은 11.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품질 좋은 전국의 농특산물이 한데 모였는데요. 농특산물의 신선하고 색다른 매력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젓갈, 경기도 파주의 버섯, 전라남도 영광의 굴비 등 전국 8도의 농특산물이 모여있는 이곳은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120개 시군이 인증한 농특산물 110여 품목을 판매하는 제11회 서울장터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양파 가공식품, 양파 국수 맛있다 해갖고 저번에 사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사러 선물해 드리려고 사러 나왔어요. 저렴하고 아무래도 물건이 다양하고 좋으니까 해마다 이제 할 때마다 이불로 나오죠. 이번 행사는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생산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비롯해 사물놀이, 솥대놀이, 장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전통 공연이 펼쳐져 활기찬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색다른 명절 음식과 전통 악기의 경쾌한 가락에 시민들은 남녀노소, 내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서울장터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I really like all the costumes and the different food around. It's really cool to walk down the aisles and see all the different things and smell all the different foods. I enjoyed the food the most because that was my favorite also. 먹거리와 볼거리가 넘쳤던 이번 서울장터는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송편을 빚으며 명절 분위기를 자아내고 다문화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추석맞이 송편빚기 행사가 용산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송편을 빚는 결혼 이주민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반죽을 돌돌 굴려보고 소를 담아 정성껏 반죽을 빚어봅니다. 지난 6일 용산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모인 결혼 이주민들은 이국 땅에서 맞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며 한국의 명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원분들이 착한 일 하는 날인 어머 뷰티풀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용산구 관내에 위치한 기관들, 청소년 그리고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식 전문가가 송편 빚는 법을 시연하고 가정에서 송편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은 한국 요리와 문화에 대한 질문도 하며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덕담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음식 만드는데 최고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달의 모습을 닮은 송편은 달과 마찬가지로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서 이 추석 명절별로 평날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처럼 문화는 크게 이렇게 여러 음식을 만들지 않아서 여기 와서는 음식이 다양하고 좀 재미있어요. 결혼 이주민과 봉사자들이 한조가 돼 송편을 빚어보는 시간. 추석과 비슷한 고향의 명절 이야기를 하며 결혼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보내는 명절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하고 이제 애 아빠하고 맛있게 먹을 생각에 빨리 만들고 싶어서 네. 아울러 이들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한가위 소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고 좀 엄마 말 잘 들고 엄마 말 잘 들고 들으면서 좀 건강 크면 좋겠어요. 공부도 좀 더 잘해주시고. 이날 만들어진 송편은 맛도 모양도 다르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넉넉한 마음을 담았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5,163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내국인은 0.1% 증가에 그쳤지만 외국인은 11.6%나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민 정책 확대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양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63만으로 2017년에 비해 20만 7천 명, 0.4%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건 외국인의 영향이 큽니다. 내국인은 3만 5천 명, 0.1% 증가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11.6%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총 인구수는 1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흐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17년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으며 고령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0.6%포인트 더 높아진 14.8%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6년쯤 뒤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반면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은 72.2%로 0.3%포인트 더 줄었고 특히 0세에서 4세 인구는 196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도 5.2%나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부족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자본 재확대 생산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거고요.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돼서 저성장 기조가 만성화될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고령 인구 비율 증가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출산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고민할 시기라고 진단합니다.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공백을 이민으로 채워 성장률을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외국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서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정책의 방향으로는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지는 또 동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인 논의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제화와 저출산의 시대에 인적 교류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사전에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취임식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간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열린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장관은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삶,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공동체와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의 사회 참여와 자립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글로벌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 기간 귀중품 보관, 외화 선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H농협은행은 연휴 기간 고객의 현금과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 서비스를 오는 18일까지 전국 194개 영업점에서 실시합니다. 신한은행은 외화 선물 박스를 제공합니다. 외화 선물 박스는 서울 본점 등 전국 주요 영업점 10곳에서 $500 이상 환전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추석 연휴 기간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 등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합니다. 또 입출금, 송금과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 점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글로컬 이슈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면 바로 자녀를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이 술이나 담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서 온 해외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회화책에 한국 생활에서 신부가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부록에 실린 내용입니다. 또한 교재에는 한국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부모와 자녀를 잘 부양하는 여성, 애교 있게 말하는 여성,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남편의 의견을 잘 따르는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 안내뿐 아니라 본문에 실린 한국어 예시문도 비판 대상입니다. 벵고로 한국어 회화책에는 남녀의 성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성에 관한 표현은 결혼 이주 여성이 주로 보는 동남아권 언어를 다룬 교재에 종종 등장하는 반면 서구권 언어 한국어 교재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주 여성들은 이주 여성은 인형이 아니고 이 책을 읽고 한국에 오고 싶을 외국 여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반려동물도 한껏 멋을 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형형색색 한복을 입었는데요. 한 백화점의 애견용품 매장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반려동물 한복 주문량이 60%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목둘레, 가슴둘레, 등 길이 등을 재면 사이즈에 맞게 한복을 지어준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대, 비싼 것은 30만 원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의 맞춤 한복까지 인기를 끄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밖에도 반려동물 스킨케어 세트, 반려동물 나들이 세트도 잇따라 판매되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맞이 성묘가 한창이죠. 그런데 성묘 가실 때 벌쏘임과 진드기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달 초 경북 영주와 제주에서는 벌초 중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9월은 벌이 산란기를 맞아 공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수기는 야생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때이기도 한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야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물린 후 6일에서 14일간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예방 백신이 없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벌은 검은색과 갈색 등 어두운 색의 강한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글로컬 이슈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걷는 대전시 다문화 축제 2019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워크투게더가 지난 8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사회 참여를 통해 주위의 모범이 된 다문화 가족,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시장 및 의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 유학생 시민들은 4km에 달하는 한밭 수목원과 갑천둔치 길을 걸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산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9월 7일까지 3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과정에는 부모와의 대화가 아이의 언어 발달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 부모들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아이 발음 지도 방법, 책 읽기를 통한 언어 발달 등 언어 지도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부모 교육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촉진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언어 발달을 돕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시흥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귀화 후 한 번도 투표를 해보지 못한 수강생들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하는 방법 등에 관해 이론 강의를 먼저 들었으며 이어 직접 모의선거를 체험했습니다. 실제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 장비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순서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체험이 진행되며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가거나 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일도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 유권자들은 이번 기회로 제대로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각양각색의 자기주장과 성향을 지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 진학 상담이 중요한 현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에 필요한 전문가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각 나라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760만 재외동포인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들이 초중고에서부터 소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아남은 위인으로의 큰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가보지 못해도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꿈 많은 청소년들 속에서 함께할 다문화 학생들과 어울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마음이 한국인임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자부심으로 심어지게 키워야 합니다. 현 국내 체류 외국인 240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국민이 되려는 이들과 소통과 어울림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학문에서 청소년 시절 습득이 빠른 시기에 이민 다문화 교육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역 주민자치단체와 관련 각 지역 민간단체와 학교와 현재 외국인 정책 담당 20개 중앙부처의 역할 이행이 중복 없이 지역에 맞게 17개 시와 도에 자체 글라스타워가 모델이 되어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중앙으로 올라가야 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에 큰 모습을 향해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아시아너브 국제개발협력사업부에서 2019 월드프렌즈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파견 시기는 2019년 12월 말이며 1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견국은 몽골과 캄보디아로 15명 모집해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에서 2019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할 학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대학 입시 전략, 학생부 기록관리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1:1로 컨설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진로진학정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Hungary. Have a nice Hungary.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 옛 속담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다라 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가족, 친지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